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밴드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목을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끼와 거북이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를 추가해야겠죠? 저는 첫 번째 장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를 추가해서 장면을 꾸며볼게요. 먼저 장면 이름은 시작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봇을 지워주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파일을 올려주겠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린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제가 밴드에 이 이미지를 올려둘 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해주세요. 거북이와 토끼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서 파일을 올려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그냥 파일을 하나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서 또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까 선택한 파일을 모두 올렸습니다. 배경을 맨 밑으로 내리고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410 정도면 화면이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오브젝트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도록 만들 건데요. 모양 탭에 들어가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토끼 달리기 2를 선택하고 열어줍니다. 두 개의 모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거북이 달리기 2를 선택하고 열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게요. 먼저 토끼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0.3초 기다리고 해줍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코드를 복사하고 거북이에 붙여 넣어줍니다. 둘 다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거북이는 좌우 모양 뒤집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버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인터페이스, 그리고 내려서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작 버튼이 있죠? 너무 크기가 크니까 크기를 80 정도로 줄여줄게요. 근데 마우스에 닿으면 크기가 커지고 마우스에서 떨어지면 다시 크기가 돌아가는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크기를 100으로 정해줍니다. 언제 정해주냐면 마우스에 닿았을 때 100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에서 떨어지면 크기를 줄여줘야겠죠? 마우스에 닿지 않았다면 크기를 80으로 정해줍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잘 움직이고 마우스에 닿으면 커졌다가 떼면 다시 작아집니다. 여기 위에 부분에 토끼와 거북이라고 제목을 추가해 볼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글상자, 토끼와 거북이를 입력하고 추가하기를 눌러서 추가해 줍니다. 위치를 올리고 좌표는 빼기 2, 그리고 Y좌표는 80으로 정해줄게요. 그리고 글상자의 경우 글상자 탭이 생기는데요. 글상자 탭에서 배경을 없애줄게요. 채우기 색상에서 체크 표시를 누르면 배경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글자 효과에서 굵기를 주고요. 글씨체도 코딩 고딕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제해서 좌표를 X는 0, Y는 82로 둘 다 2씩 늘려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글씨가 입체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때요? 멋있나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장면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다음 장면을 만들어줄게요. 장면 추가하기를 누르고 장면 이름은 등장인물 소개로 정해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작 버튼에서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장면 시작하기에서 등장인물 소개 장면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등장인물 소개 장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등장인물 소개 장면에서 등장인물을 소개시켜 줄게요. 먼저 등장인물 소개 장면에서는 나레이션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하고 글상자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 글상자는 여러 줄 쓰기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글자를 왼쪽 정렬로 바꿔주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고요. 글자를 한 번에 출력하는 것도 좋지만 한 글자씩 추가하면서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에서 변수 추가하기, 글자 출력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한 글자만 출력하고 한 글자를 더 추가하고 한 글자를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타이핑한 것 같은 효과를 내주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먼저 변수를 0으로 정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모두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글자를 출력할 건데요. 먼저 변수에 1만큼 더해줍니다. 변수가 1인 상태에서 글자를 출력하면 첫 번째 글자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글자를 뒤에 이어쓰기 하고 여기 몇 번째 글자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글자 출력 번째 글자를 출력하면 처음에는 첫 번째 글자를 출력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본을 써줘야 되는데요.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숲속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라는 말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한 글자씩 이어서 출력하는 거죠. 이걸 몇 번 반복해야 되냐면 이걸 글자 수만큼 반복해야 되는데요. 계산해서 글자 수를 가져와서 이 글자를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이러면 글자가 한 글자씩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한 번에 출력되니까 여기서 0.1초씩 기다려 줄게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상자를 약간 꾸며줄 건데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배경에서 투명 배경을 선택해서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투명 배경에서 잠금을 풀고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그리고 글상자에서 마찬가지로 배경을 없애고 위치를 좀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글자가 자연스럽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잘 출력되니까 속성에서 변수를 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를 추가해줄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파일 올리기, 배경을 먼저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거북이 앞과 토끼 앞을 선택해서 캐릭터도 추가해주겠습니다. 순서를 적당하게 바꿔줄게요. 나레이션이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상자를 앞으로 놓겠습니다. 배경은 크기를 마찬가지로 410으로 늘려줄게요. 토끼와 거북이도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크기를 늘려주겠습니다. 글상자에서 나레이션이 끝나고 1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대화를 시작할 건데요.
속성에서 신호, 대화 시작이라는 신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상자에서 나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신호를 보내면 되겠죠? 먼저 대화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토끼가 말합니다. 힘새에서 말하기. 난 토끼야를 2초 정도 말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거북이는 신호를 받았을 때 토끼가 말할 동안 2초 동안 기다리고 난 거북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토끼는 거북이가 난 거북이라고 말할 동안 기다리고 거북이를 놀려줍니다. 넌 정말 느린 뭐야? 라고 4초 동안 말하고 거북이는 토끼가 말할 동안 기다린 다음에 반응을 해줍시다. 유유 눈물을 흘리고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걸 3초 동안 말해줄게요. 총 5초 동안 말을 했죠? 토끼로 돌아가서 경주를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5초 동안 기다리고 좋아, 누가 더 빠른지 겨뤄보자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 내용을 정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유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북이가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 더 멋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추가하기 한 다음에 물방울을 하나 추가해줍니다. 물방울을 눈물처럼 만들어줄 건데요. 모양에서 눈물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2개로 만듭니다. 2개가 된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눈물처럼 되었죠? 이거를 거북이 눈 밑에 배치를 해줄게요. 원래는 모양을 숨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양을 숨겨주고요. 신호를 만들어서 눈물을 흘릴 타이밍을 알려줍시다. 여기 유유라고 말할 때 직전에 눈물을 흘려야겠죠? 그래서 속성에서 신호, 거북이 눈물이라는 신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신호를 유유라고 하기 직전에 신호를 보내주고요. 유유는 실제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거북이 눈물로 돌아와서 눈물 신호를 받았을 때 자신의 복제본을 3번 만들어주겠습니다. 3번 반복하기,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근데 이때 0.6초 정도 기다리고 만들어주겠습니다.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우선 원본이 숨긴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을 보여주고 50번을 반복해줍니다. 조금씩 투명해지면서 그러니까 투명도를 2씩 주면서 밑으로는 빼기 0.5씩 내려가면 됩니다. 다시 거북이로 돌아와서 거북이에서 달리기 경주하자라고 말했죠? 토끼에서는 이렇게 좋아라고 하고 이제 대화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경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면을 추가해 줄게요. 경기 시작이라고 추가한 다음에 등장인물 장면 토끼로 돌아와서 경기 시작 장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죠. 거북이가 눈물을 흘린 다음에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고
다음 장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에서 시작하기를 누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글상자 코드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넣어서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장면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글상자에 있는 코드를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로 바꿔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코드가 동작하지 않아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장면이 시작되도록 하면 테스트로도 동작을 하고 처음 장면에서 버튼을 눌러서도 코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경기 시작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3, 2, 1 카운트다운을 해야겠죠?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추가해 줄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파일 올리기, 경기 시작, 달리기 1, 달리기 1 이렇게 이미지 3개를 오브젝트로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위해서 글상자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배경을 맨 밑으로 내리고 크기를 410으로 늘려줄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장면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위해서 글상자에서 3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채우기 색상을 투명으로 바꿔줄게요. 크기가 너무 작죠? 크기를 200으로 늘려주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도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줄게요. 자,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코드를 사용해야지 여기서 토끼가 말하는 게 끝나고 장면 시작하기를 통해서 이 장면으로 이동했을 때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넘어온 것은 코드에서 장면 시작하기를 통해서 넘어온 거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장면부터는 이 코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먼저 3이라고 글을 써주고요. 크기를 20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1초만큼 기다리고 코드를 복사해서 2라고 글을 쓰고 또 코드를 복사해서 1이라고 글을 쓰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복사해서 시작이라고 글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시작된 거겠죠? 속성에서 신호, 경주 시작이라는 신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이라는 걸 말하는 것과 동시에 경주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1초 기다린 다음에 모양을 숨겨줄게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똑같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계속 반복해서 크기를 조금씩 줄여주겠습니다. 빼기 3. 그리고 모양을 숨긴 다음에는 굳이 크기를 줄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다른 코드, 즉 이 코드를 멈추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3, 2, 1 카운트다운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를 받으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시작해야겠죠? 토끼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끼가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장면과 마찬가지로 모양을 추가해 줄게요. 토끼를 선택하고 모양 추가, 파일 올리기에서 토끼 달리기 2를 선택해서 추가해 줍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추가해 줄게요. 토끼를 먼저 코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토끼는 빠르기 때문에 경주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1초 만에 500만큼 이동해 주겠습니다.
위로는 이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y는 0만큼 이동할게요. 그리고 이동하는 효과를 줘야겠죠? 경주 시작 신호를 받으면 계속 반복하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거를 0.3초마다 해줍니다. 거북이도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복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선택하고 복사해서 거북이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다만 거북이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6초 동안 300만큼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도 움직이는 효과를 줘야겠죠?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움직이는 게 끝나면 다음 장면을 시작해 주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거북이 코드가 6초가 지나서 끝나면 장면 선택의 순간을 시작해 주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3, 2, 1 카운트다운을 하고 토끼가 먼저 나아가고 거북이는 천천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면이 시작되었죠? 선택의 순간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해 줄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파일 올리기, 선택의 순간, 배경과 토끼 옆모습 그리고 거북이 옆모습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추가하기, 배경을 마찬가지로 맨 밑으로 내리고 크기를 키워줄게요. 토끼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줄게요. X좌표는 빼기 55, Y좌표는 빼기 10입니다. 거북이도 위치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X좌표는 빼기 300, Y좌표는 빼기 50입니다. 토끼 코드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토끼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먼저 두리번 거리겠습니다. 2번 반복하기, 0.5초만큼 기다리고요. 두리번거리기 위해서 좌우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줘야겠죠? 뭐야, 아직 한참 뒤에 있네? 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잠이나 자야지 쿨쿨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3초 동안 말을 해줄게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눕는 것처럼 만들어주겠습니다. 45번 반복하기, 방향을 빼기 2만큼 회전해줍니다. 이러면 총 빼기 90만큼 회전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양에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잠자는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원래 기본 모양은 토끼 옆으로 선택해주고요. 블록 탭에서 잠자는 토끼로 바꾼 다음에 크기를 15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처음의 모양은 토끼 옆모습이어야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코드가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배경에다가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장면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토끼가 눕는데 공중에 뜨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회전을 할 때 Y좌표를 빼기 1만큼,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오면서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토끼가 눕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북이가 등장해야겠죠? 거북이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10초 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장을 해야겠죠? 2초 동안 100만큼 이동해줍니다. x는 100, y는 0만큼 이동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줍니다. 힘새에서 말하기를 가져와서 생각하기로 바꾸고 토끼가 자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이제 고민을 하겠죠? 생각하기를 4초 동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라고 2초 동안 고민을 하는 거죠. 둘 다 생각하기로 바꿔줄게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두 개의 버튼이 등장해서 버튼을 누르는 대로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속성에서 신호 추가하기, 선택의 순간,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생각을 한 뒤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버튼이 등장했겠죠? 버튼을 글상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글상자를 추가해 줄게요. 토끼를 깨우지 않는다. 추가해주고 토끼를 깨우는 선택지도 만들어야겠죠? 토끼를 깨운다. 글상자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글상자의 배경을 바꿔주겠습니다. 투명 배경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기 글자 부분을 클릭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라는 코드를 써야 되는데 투명이기 때문에 클릭이 잘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배경을 이쁜 색으로 바꿔줄게요.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깨우지 않는다는 하늘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원래는 모양을 숨기고 있다가 선택의 순간 신호를 보내면, 그러니까 거북이가 생각을 마치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선택지들이 보여야 합니다.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토끼를 깨운다도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을 보여줍시다.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다른 장면을 시작해야 할 텐데요. 장면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운다 라는 장면과 깨우지 않는다 라는 장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와서 깨운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깨운다를 실행해 주고요. 깨우지 않는다 오브젝트에서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깨우지 않는다를 시작해 줍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선택지를 눌러서 깨운다를 누르면 깨우는 장면으로 이동하고 깨우지 않는다를 누르면 깨우지 않는다 장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깨운다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해 줄게요. 파일을 올리기에서 현재 토끼가 자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옆모습, 배경 선택의 순간을 추가해 줍니다. 배경을 밑으로 내리고 크기를 키워줄게요. 거북이와 토끼를 적당한 위치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전 장면과 이어지기 때문에 위치는 이전 장면의 끝과 같은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X좌표는 빼기 200, 그리고 Y좌표는 빼기 50으로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토끼는 X좌표 빼기 55, Y좌표도 마찬가지로 빼기 55로 이동해줍니다. 크기는 150으로 해주고요. 방향은 이전 장면에서 빼기 2씩 45분 회전을 했기 때문에 빼기 90으로 해줍니다. 그런 270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360도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빼기 90도랑 270도랑 같은 각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레이션도 추가를 해줄게요. 나레이션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등장인물 장면에서 투명 배경과 글상자를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투명 배경을 먼저 선택하고 복사하기, 깨운다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글상자도 복사하기, 깨운다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어요. 먼저 처음에는 글상자와 투명 배경 둘 다 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잠깐 떼어줄게요. 먼저 거북이가 토끼를 깨운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토끼를 깨워야 합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토끼야, 일어나 라고 2초 동안 말해줍니다. 이제 토끼가 반응을 해야겠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2초 정도 기다려주고요. 거북이가 말할 동안 그리고 쿨쿨이라고 2초 동안 생각해줍니다. 아직도 자고 있는 거죠. 거북이로 돌아와서 2초 기다리고 한 번 더 토끼를 깨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토끼가 일어나야겠죠? 2초를 또 기다리고 깬 모습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양을 추가해줘야겠죠? 모양 추가하기에서 파일 올리기, 옆모습 토끼를 추가해줍니다. 원래 모양으로 잠자는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는 옆모습을 바꾼 다음에 크기를 100으로 정해줍니다. 처음에는 잠자는 모습이어야겠죠? 잠자는 걸로 바꾸고 크기를 150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여기서 토끼가 자는 것과 반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토끼에서 붙여넣고요. 45번 반복하면서 방향은 2만큼, 그리고 Y좌표는 1만큼 바꿔주면 됩니다. 토끼가 회전하면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거북이를 바라보고요. 잠시 기다렸다가 토끼가 거북이에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3초 동안 거북아, 네가 날 깨워준 거야? 라고 말하고 넌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성도 해야겠죠? 과거에 내가 정말 한심해 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그 뒤에 나레이션이 나오면 좋겠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15초를 기다려주고요. 텍스트를 모두 지운 다음에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대사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감명받은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뉘우쳐요 라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둘 다 같은 텍스트를 넣어줘야지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2초 기다린 다음에 둘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텍스트를 모두 지운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는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되었답니다. 라는 말을 이어서 출력해주면 됩니다. 또 2초 기다린 다음에 이제 엔딩 장면이 재생되어야겠죠? 장면 추가하기를 누르고 끝이라고 말해줍니다. 2초 기다린 다음에 끝 장면을 실행하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를 위해서라면
배경의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장면, 그러니까 깨운다 장면을 시작한다는 코드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라는 코드가 동작하겠죠? 투명 배경에서도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글상자랑 마찬가지로 15초 뒤에 모양을 보여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제 끝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끝 배경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410으로 키워주고요. end라는 끝을 의미하는 영어 글자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글씨체는 나는 손글씨로 정해줄게요. 추가를 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글상자 크기를 200으로 키워주고요. 그리고 위치를 Y좌표 50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글자를 두껍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글자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계속 반복하기, 먼저 방향을 10으로 정해줬다가 1초 기다리고 방향을 빼기 15로 정해주는 걸 반복해 주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끝 장면 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하기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크기를 50으로 줄여주고요. 위치를 Y좌표는 빼기 115, X좌표는 200으로 정해줍니다.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게 되죠?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기 코드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그 시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end 글자가 움직이고요.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장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이 장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런데요. 만약에 시작 장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임시로 끝장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끝장면이 시작되고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누른 이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버튼은 원래대로 등장인물 소개 장면을 시작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는데요. 우리 깨우지 않는다를 골랐을 때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필요한 배경을 추가해 줄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에서 옆을 바라보는 거북이, 잠을 자고 있는 토끼, 배경 선택의 순간을 추가합니다. 깨운다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순간에서 이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 위치를 잘 정해줘야 합니다. 배경은 크기를 키워줍니다. 거북이는 X좌표 빼기 200, Y좌표 빼기 5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크기를 150으로 키워주고요. X, Y좌표 모두 빼기 55로 정해주겠습니다. 방향도 빼기 90으로 정해주고요. 이제 거북이가 토끼를 깨우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거북이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조용히 가야겠다를 2초 동안 생각해주고요. 소리를 내서 토끼를 깨우면 안 되니까 말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사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이의 다짐을 생각해줍니다. 무조건 이겨주겠어. 그 다음에 거북이가 이동하는 걸 만들어야겠죠? 똑같이 느리게 이동합니다. 2초 동안 100만큼 이동해줄게요. Y는 0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다음 장면을 시작해야 됩니다. 결승점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깨우지 않는다 해서 거북이가 말을 하고 이동을 하면 결승점 장면을 시작해주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깨우지 않는다 이 장면을 시작해주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조용히 가야겠다. 무조건 이겨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승점 장면으로 장면이 전환되게 되죠. 거북이가 좀 더 앞에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결승점 장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해 줄게요. 파일 올리기에서 결승점, 그리고 달리는 거북이와 달리는 토끼를 추가해 주고요. 결승점을 맨 밑으로 내리고 크기를 4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줄게요. X좌표는 빼기 240, 그리고 Y좌표는 빼기 5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토끼의 경우 화면에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반전을 줄 것이기 때문에 X좌표를 빼기 300으로 정해주고요. Y좌표는 빼기 3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등장인물 소개 장면에서 사용한 글상자와 투명 배경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투명 배경을 복사해서 결승점에 붙여 넣어주고요. 글상자도 복사해서 결승점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떼어주고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숨겨주겠습니다. 거북이가 움직이는 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사과나무가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동을 해줄게요. (3초) 동안 X방향으로 150만큼 천천히 이동을 해줍니다. Y방향으론 0만큼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모양에서 모양 추가하기, 거북이 달리기 2를 올려줍니다. 기본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블록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계속 반복하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걸 0.3초마다 반복해줍니다. 이때 갑자기 토끼가 등장해야겠죠? 토끼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2초를 기다려주고요. 1초 만에 도착을 합니다. 1초 만에 500만큼 이동해서 좌우 모양을 뒤집어주고요. 토끼가 도착했다는 걸 거북이에게 알려줍니다. 신호 추가하기, 토끼 도착 신호를 추가해줍니다. 신호를 보내고
토끼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효과를 줍니다. 토끼 달리기 2를 추가해 줄게요. 기본 모양은 다시 토끼 달리기 1로 바꿔주고 거북이의 코드를 가져와서 얘도 0.3초마다 다음 모양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토끼가 도착했으면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자신의 다른 코드를 멈춰줍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받았으면 이제 멈춰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다른 코드를 멈춰줍니다. 다시 토끼로 돌아와서 토끼가 도착한 다음에 거북이에게 느릿느릿 거북이라고 놀려줍니다. 이제 나레이션이 등장해야 할 타이밍인데요. 글상자에서 5초만큼 기다리고 텍스트를 모두 지운 다음에 모양을 보여줍니다. 나레이션에서 결국 토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네요. 라는 글자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초 기다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끝 장면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5초 뒤에 나레이션이 나오니까 투명 배경도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5초 뒤에 모양을 보여주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를 위해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장면을 시작하는 테스트 코드가 필요합니다. 짜란! 여기 중간에 거북이가 말하는 것도 말풍선 지우기를 이용해서 말하는 걸 지워주겠습니다. 아마 엔트리 버전에 따라서 말풍선 지우기가 아니라 말하기 지우기라는 코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완성되게 됩니다. 제가 드린 이미지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르고 파일 올리기에서 곰처럼 동물 캐릭터를 추가해서 더 애니메이션을 멋지게 꾸며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밴드에 공유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나는야 엔트리 화가의 이채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